떴어요. 자, 단방위 장수 우리 최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있은 페이지를 찾고 있어요. 됐다. 49쪽에 나오는 단방기 장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가장 비슷할까? 흥부놀부. 정답이야. 너는 이 이야기 중에 뭐를 제일 재밌게 읽었어? 나는 이야기 단편밖에 없는데. 응? 자, 나는 최한이 단편이야. 지금 대금이가 단방위 장수랑 단편 동화만, 단편 옛날 얘기만 갖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저 최한이가 단방기 얘기하면 최한이 장수예요. 얘기. 저 알겠습니다. 단방기 장수예요. 계속 재밌어요. 시연이 얘기해. 진행해. 저는 이제 끝났어요. 네, 제가 할게요. 아니, 대금아, 최한이하고 시연이 얘기 안 했어. 기다려. 그래요? 시연이 그래요? 얘기하라고. 아? 너는 그래서 뭐가 흥미로웠다고 시연이도 얘기 발표시키고. 시연이는? 나는 연자방아 뜨는 어리석은 호랑이가 재밌었어. 시연이는, 나는 음. 그리고 시연이는 왜 그 작품인지 얘기를 해야지. 아, 네. 왜냐면은 결말이 결국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재밌었다기보다 똑같아. 왜냐면은 토끼의 재판 있잖아. 그거랑 결말이 결국에 똑같아서 나는 조금 재밌었어. 아우. 나는 두부두부 영차가 제일 재밌었어. 왜냐면 그 바보가 자꾸 까먹어서. 최한이 또 진행할 거야? 아니면 끝났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한이가 그 이야기했던 거 뭐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대금이가 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단방위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품하고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어. 자, 최한이 단방위 장수 흥부와 놀부의 공통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 우선? 뭐하고 공통점이야? 아우가 뭔가 좋은 걸 얻어가지고 나쁜 형이 그거를 따라하려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요게 이야기의 같은 점 잘 얘기했습니다. 또 대금이 단방위 장수 흥부와 놀부의 같은 점 또 뭐가 있을까 혹시? 또 형이 욕심부리다가도 뭘 당해요. 또 안정을 당해 형은 형이 욕심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형이 네, 안정을 당할 뿐이 나죠. 자, 요 2번은 사실은 여기 형이 따라하다가 벌을 받는다.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네. 또 시연이는 두 가지 이야기에 또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 음, 음, 자, 어, 잘 생각이 안 나면 책 49쪽 보겠습니다. 49쪽에 자, 최환이가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나 어, 욕심이 많은 형은 재산을 혼자서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우는 유산을 받지 못해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연이 뭐? 아버지가 죽고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서 동생은 거지 차림으로 살았어요. 근데 흥부와 놀부와의 공통점으로 한다면은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한 게 아니고 형이 욕심이 많다고 해야 돼요. 자,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아빠가 죽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도 물론 이제 이야기 버전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형은 재산을 차지하고 동생은 결국 나중에 동생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동생을 내쫓게 되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우리가 전래동화라고 해요. 전래동화. 다른 말로 옛 이야기. 그래서 전래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전래 동화이고 옛 이야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술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그래서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야기가 한 가지가 똑같이 전해진다 아니면 이야기가 바뀌어서 전해진다. 여러 형태가 있다. 여러 이야기가 형태가 여러 있어요. 형태가 있다. 이런 게 전래동화 옛날 얘기의 특징이야. 또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들의 이해. 생각과 생활.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왜? 왜 안 나와? 옛날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피자 먹고 햄버거 먹는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없으니까. 피자와 햄버거 옛날에 안 먹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야. 대신 우리나라 옛날 얘기 보면 떡 먹는 얘기 나와. 네, 우리나라 꽃다. 옛날 얘기에 걸어 다니는 얘기 나오고 소 타고 다니는 얘기 나와. 그때 그렇고 아, 까먹는 그런 애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어. 특히 요 4번이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는 여기 지금 이 단방이 장수와 흥부와 놀부 외에도 많은 이야기에 보면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해서 동생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또 형이 욕심을 부리다가 안 좋은 일을 아우가 좋은 거로 그 형이 따라다 벌을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왜 도대체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는 이런 이야기 형은 욕심꾸러기의 부자고 동생은 착하고 가난하고 근데 나중에는 형이 쫄딱 망하고 동생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왜 옛날 얘기에 이런 이야기가 많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해? 옛날 신분제도 때문인가?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분제도하고 형이 재산을 차지하고 동생이 못 차지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신분제도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채환이나 시연이는 정말로 형이 옛날에 정말로 여러분이 봐도 형이 상상? 못됐어? 동생은 착하고? 상상 아닐까요? 뭐라고 대금? 상상이요. 그러면 상상. 그럼 왜 그런 상상을 했냐고? 왜 하필? 많이 거꾸로일 수 있잖아. 형이 착하고 동생이 나쁜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즐겨 쓸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그러지 않았냐고. 모르겠어요.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모르겠단 말이에요.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옛날 제도, 우리나라는 옛날에 상속이 뭔지 알아? 아니요? 알았다. 시연이 얘기. 상속을 할 때 어, 항상 형하고 이렇게 동생 둘 다 있으면은 첫째가 일단 받고 보통 그래도 만약에 재산이 남았을 때만 그래도 조금 동생이 받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첫째가 다 차지를 하니까 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보통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뭐 하는 거? 물려주는 것. 알려주는 것. 우리가 이거 보고 상속한다고 그래. 근데 상속은 꼭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주 안 좋은 경우고 드문 경우는 하지만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죽은 사람의 재산을 산 사람이 뭐 하는 거? 물려받는 거.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대다수의 경우는 먼저 돌아가시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원칙이 보통 옛날에는 누가? 아들이 받았다, 딸이 받았다? 아들, 아들이 받았다. 아들 중심이었어요. 딸들은 특히 기반님, 조선시대에는 딸들은 기반님. 상속을 별로 못 받았어. 또 그전엔 또 달라.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 또 달라. 고려시대 때는 딸도 상속을 받았었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주로 이제 아들 중심이었고 아들 중에서도 누구 중심? 첫째, 네. 첫째. 첫째. 우리 첫째. 어려운 말로는 장자라고 들어봐. 장자. 네. 첫째 큰아들 보고 장자라고 그래. 장자. 장자 중심이었어. 근데 왜 하필 큰아들, 첫째 장자에게 부모들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줬을까? 음, 그 까닭은 가장 대금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큰아들이 가족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말이야. 부모를 뭐 하라고? 공양, 보강하라고. 부모를 하라고. 잘 모시라고. 보통 큰아들이 부모를 모셨어, 옛날에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지내라고. 제사.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지내는데 또 제사를 앞으로 잘 지내고 부모를 잘 모시라고. 즉, 큰아들이 효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큰아들에게 대부분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채환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큰아들이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누구는? 작은 아들은 동생은 기분이 어땠을까? 나쁘겠죠. 기분이 안 좋았어. 나빴어. 그거에 대해서 뭘 가졌어? 불만을 가졌어. 불만. 그래서 이야기로나마 형이 뭐 하는 걸로? 망하는 이야기. 동생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선생님, 대금이 뭐? 한문어고는 둘째나 동생이 된 거 주축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 성분얼부 같은 이야기들, 둘째 같은 두 번째나 동생이 썼던 거 알 수 있겠네요. 어, 상처를 많이 상처를 못 받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태연이 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형이 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사람은 아마도 첫째나 형이 아니라 동생 막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를 통해서나마 풀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옛날 얘기 좀 보면 양반이나 임금을 막 욕하는 이야기가 많아. 왜 그런 얘기가 많을까? 양반이 돈이 많으니까. 양반한테 맨날 구박받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로나마 현실에서는 양반한테 덤비지 못하는 거야. 왜? 힘소리가 높고, 얻어 터지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얻어 터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막 사또가 나쁜 짓을 해서 뭐 음, 사또를 고이어주고 그런 그치.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사또한테 꼼짝도 못해. 근데 이야기로나마 그러한 권력자들을 뭐 하는 거야? 조롱하고 비판하고 풍자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뒷담화 한다는 얘기야. 뒷담화. 뒷담화가 뭐야? 뒷담화. 그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시연아, 들어봤어요. 뒷담화가 뭐야? 뒷담화가 응, 그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을 때 응,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을 준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응.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안 좋았어. 약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남이 없는 데서 몰래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뒷담화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예속담 이런 거 있어. 임금님 나라님이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한다. 나라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왕이야. 대통령 왕이 앞에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한다. 라는 거. 앞에서는 차마 이야기 못 하는 거야. 왜 욕했다가는 벌 받으니까. 귀양가요, 귀양. 근데 없을 때는 우리가 뭐 한다? 욕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요런 그런 걸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야. 이렇게 옛 이야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 마음에 쌓였던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다는 거야. 자, 조심할 점은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야기의 기능 중에 그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도 동생들이 재산 상속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거에 불만을 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뭐해? 추측해 볼 수 있어. 추리해 볼 수 있어.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말 되네. 그 분석이 말이 되네라고 할 수도 있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기 나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방위 장수에 누가 나오냐면 호랑이가 나와, 호랑이. 근데 이 호랑이가 좀 그 동물 호랑이일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존재일지 단방위 장수에 나오는 호랑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 봤을 때 일상적인 평범한 호랑이 같아?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왜? 왜 굳이 구석에 빠뜨리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최한이. 근데 단방기 장소에선 이야기를 안 하지만 어, 단방기 장소 빼고 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들은 음. 다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는 게 아니라 단방위 장수에 나오는 호랑이가 이른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물 근데 호랑이. 이 책 제목도 단방기 장소라서 헷갈려요. 요 동물 호랑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시연이는 어떤 것 같아? 저는 약간 이건 제 생각인데 음. 미신적인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먹을 의도는 없었고 어, 형은 욕심을 내지만 아우는 착하니까 어, 아이고 복을 줘야겠다 하고 따라가면서 도망칠 때 구덩이에 빠뜨려서 어, 때리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시연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책 49쪽, 제일 마지막 줄, 거기, 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49쪽 제일 마지막 줄, 나무를 하다가, 도 나무를 하다가 뜻밖에도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큰 호랑이 앞에서 겁에 질린 동생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여기까지는 특별히 신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호랑이 나타나갖고, 이 나무꾼, 이 사람이 잘못하면 잡아먹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꿀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구덩이가 있어. 구덩이로 뛰어내렸대, 이 사람이. 여러분이 호랑이였다. 그럼 어떻게 할까? 동물 호랑이였어. 호랑이도 들어갈 네. 거예요. 어? 들어갈 거예요. 뭐라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여요. 자기도 들어가서 잡아먹어요. 그렇지. 더 잡아먹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잡아먹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자, 그 다음에 봐봐. 어디를 보냐면, 떨어진 걸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직진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래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52쪽 밑에 보겠습니다. 52쪽 제일 마지막 줄, 최한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51쪽이요? 52쪽. 그러고는 나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욕심 많은 형이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는데 과연 큰 구덩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동생 말하던 꿀 구덩이가 바로 저것이구나 생각하고 형은 얼른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 여기 봐. 이번에도 호랑이는 뭐야? 온데간데 없었어. 또 이번에도 호랑이는 이 사람을 어디로? 큰 구덩이가 있는 대로 저기 한 거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호랑이가 평범한 호랑이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 시연이가 말했던 대로 신령이 호랑이로 뭐 해서 둔갑해서 그 아우에게는 복을 주고 형에게는 벌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뭐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말고 이 책에 보면 호랑이가 여럿 나와. 근데 각각의 이야기마다 호랑이의 캐릭터가 좀 다르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각각의 이야기에 나온 호랑이 캐릭터들을 조사해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또 호랑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야기 한 편 한 편을 여러분이 재밌게 읽는 것도 옛 이야기를 잘 읽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 옛 이야기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추리해 볼 수 있다라면 더 좋은 거야.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한 편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더 이제 이 작품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읽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 독서의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방장수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렇게 착한 동생은 복 받고, 나쁜 형은 벌 받고, 이렇게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이거가 옛날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 이거를 혹시 어려운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첫 글자는 권인데, 음, 두 번째 글자는 선. 들어봤어? 아, 권선, 징. 권성징악. 그렇지. 권선징악이라고 그래. 이 권선이 권한다는 거야. 선, 착한 거를. 착한 거는 권하고, 칭찬하고. 징벌한다. 벌 준다. 악한 거는 뭐 한다? 벌 주는 거. 이른바 권선징악의 스토리. 나벌.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사실은 어린이 동화책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소설책은 꼭 그렇지는 않아. 어른들이 읽는 소설책에는 착한 사람인데도 억울하게 죽고 막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히려 막 나쁜 사람이 막 오히려 뭐해?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우리가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 현실에서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더 뭐해? 더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냐, 신이 계신 거냐, 신이 계시다면 저 죄 없고 저 착한 사람은 왜 빨리 죽고 억울하게 죽고 저 나쁜 놈은 저렇게 떵떵치고 저렇게 잘 살고 그래서 신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은 한탄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종교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 저렇게 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저 사람이 뭐 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신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또 이제 사람의 종교관에 따라서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옛날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연이가 연자방아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재밌다고 그랬어. 대금이 혹시 이야기 알아? 아니요? 연자방아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 얘기 몰라? 네, 제목도 완전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시연이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스토리텔링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금이 한번 잘 들어봐. 시연아, 네. 이야기 줄거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볼까? 음, 생각나는 데 하면 돼. 네. 아직 알려줄 테니까. 일단 소년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호랑이를 보고 집에 와서 치료를 하고 그 뒤에 호랑이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지 않아서 집에 있는
개랑 닭을 잡아먹었지. 근데 당나귀의 꾀에 넘어가서 연자방아에 묶여서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됐어. 내가 말 들었어? 알겠어? 일단 대형 말은 호랑이 다쳤어. 취해줬는데 같이 다 잡아먹고 은재왕가 잡힌 걸 말고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우리 그러면 채연이가 한번 연자방아 끈 호랑이 이야기 기억나? 네. 아, 채연이가 한번 들려줘봐.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은 소년이 다친 호랑이를 발견을 해. 근데 그래서 그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해줘. 그런데 점점 호랑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니 이제 배가 고프다고 개랑 닭이 잡아먹었어. 근데 그래서 당나귀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당나귀가 꾀를 부려서 내가 죽으면은 연자방아를 못 쓰게 되니까 호랑이 네가 연자방아를 써야 된다 해서 한번 연자방아 끌어보라 했는데 그거를 묶어주고 안 풀어줘서 영원히 거기에 묶여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아, 이제 잘 되네. 아, 이해했어. 자, 여기 그 연자방아 끈, 은혜를 원수가 아팠어. 혼나는구만. 요게 이제 연자방아 끈 호랑이의 겉표지입니다. 겉표지고 연자방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연자방아야. 요게. 아, 곡식 가는 건가? 아, 곡식 가는 거야. 방아들 중에 뭐 물레방아도 있고 디딜방아도 있는데 그중에 연자방아라는데 보통 연자방아는 소가 이렇게 끌어. 이게 커다란 바위이기 때문에 이 바위가 무거워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면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힘센 소나 아니면 이 책에서는 이제 당나귀가 끈다고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게 연자방아를 끄는 거야. 여기 사실 물레방아는 그냥 소가 대신 물로 끄는 거고 사실 다 그런 거라. 물레방아는 그렇지.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 바퀴를 돌려. 그럼 그 안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연자방아 연결돼 갖고 이게 쿵덕쿵덕 하면서 이 공이를 여기를 찢는 거야. 공이를 이렇게 찢게 되는 요건 디딜방아겠네. 디딜방아고 여기 지금 연자방아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자방아. 이걸 이제 여기다 이게 곡식을 여기 밑에다 놔두면 이게 돌아가면서 곡식이 빠지거나 찢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연자방아 끄는 호랑이 이야기에서 이 호랑이라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나오는 얘기, 이 이야기에서는 아까 어디서 단방위장수에서의 그 호랑이 캐릭터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 주고 나쁜 사람에게 벌 주는 어떤 그 신비한 존재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첫 번째 어떤 캐릭터야? 어리석고 자, 어리석은 건 나중에. 자, 어리석다는 건 나중에. 그리고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그렇지. 은혜를 모르는. 나쁜 놈이지, 은혜를 모르는. 그런데 은혜를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뭐해? 어리석은 어리석었다. 거. 머리 나빴다. 그래서 이 연자방아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에 나오는 이야기는 은혜도 모르고 어리석은. 그러면 이 이야기도 권선징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있지. 이 나쁜 호랑이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근데 때문에. 이건 권선징악이 아니고 그냥 징악인 선생님. 것 같은데. 그렇지. 선생님. 뭐, 이게 생각해보면 당나귀한테는 좋은 거 아닐까요? 자신이 이제 그거 연다방가 안 찍어도 안 돌려도 되잖아, 힘들게. 그렇지. 당나귀에게는, 권선지가 많네요. 당나귀는 또 좋은 어떤 그런 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한테도 무한대에 돌릴 수 있으니까 신은 거의 안 치도 되니까 호랑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시연이가 연자방아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가 재밌다고 한 이유가 뭐였지? 토끼 재판. 토끼의 재판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있거든. 토끼 재판 얘기 알아?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어요.
채환이 토끼 재판 알아? 몰라요. 자, 토끼 재판 이야기 시연이가 잠깐 들려줄 수 있어? 기억나면 아니면 쌤이 들려줘. 선생님이요. 시연이 기억나면 들려줘 토끼 재판. 아니, 왠지 자신이 없어요. 자, 어느 날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디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 거야. 그 알아요. 살려달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선비가 야 너가 너 살려주면 네가 나 잡아먹으려고 그랬지. 아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놔줘가지고 호랑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호랑이가 어 살고 나서니 생각이 바뀌어갖고 배고프다고 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선비가 그런 게 어딨냐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나무한테 땅, 재판을 해보자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들은 우리를 맨날 배기만 하고 나쁘다고 응?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 선비가 이제 잡아먹기로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 번 더 재판을 해보자고 하면서 누구에게? 땅, 토끼에게. 길. 토끼에게 이제 재판을 부탁했는데 토끼가 말로만 들어갖고 내가 그 상황을 모르겠다. 직접 보여줘라. 그 토끼가 호랑이가 어이구 답답해 하면서 이제 뭐야? 자기가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묻었어요.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뭐라고 그래? 선비한테 저런 놈을 뭐하러 살려줘 갖고 죽을 뻔했냐? 그냥 당신은 가던 길이나 가라. 그래 그제서야 이제 호랑이는 뭐 자기가 토끼의 꾀에 속은 걸 알고 분노했지만 이미 구덩이에서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지. 맞아요. 자, 다 채환이 대금이 다 이제 알겠어? 난 네. 이야기였네요. 그러면 이 토끼의 재판 이야기하고 연자방학근 어리석은 호랑이의 공통점이 뭘까? 모르고 어리석어요. 토끼 재판에 나오는 호랑이 역시 은혜를 모르고 어리석은 그런 호랑이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와 달리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어리석은 호랑이로 나오는 얘기가 호랑이 이야기에는 많아. 그럼 왜 옛날 사람들은 하필 호랑이를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을까? 호랑이가 자꾸 어, 지금은 호랑이를 보기 힘들지만 어, 예전에는 호랑이가 되게 흔했대요. 어. 근데 아까처럼 호랑 그런 식으로 호랑이가 많으니까 가끔씩 산에서 내려오면은 가축들도 다 잡아먹고 잘못하면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 형이 나빠하고 뭐 그런 얘기들과 비슷하게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뭐 그러려고 그렇지. 채한이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야기로나마 그런 호랑이들을 골탕 먹이고 싶은 어? 호랑이를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근데 왜 아까 이야기에서는 또 호랑이가 그렇게 신처럼 특별한 존재로 나왔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옛날 사람들은 또 어떤 심리로 그렇게 했겠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한이가 두부두부 영채영채였나? 네. 두부. 자, 이 이야기에서 뭐가 나와? 누가 나와? 두부요. 어? 두부 아까 두부가. 누가 나와? 자, 두부두부 영채영채 얘기를 우리 또 대금이가 모르지? 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채한이가 요 두부두부 영채영채 얘기를 줄거리를 간단하게 들려줘 보자. 일단 바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 두부국을 끓이려고 두부를 사오라고 해서 갔는데 근데 바보니까 두부를 안 잊어 먹으려고 계속 두부두부 거리면서 갔어.
내 중간에 높은 개울가에 가다가 영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부두부를 영차인 줄 알고 두부집 아저씨한테 영차를 달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혼나서 또 가고 하다가 엄마가 그걸 못 참고 이제 두부라고 하라고 했어. 근데 또 영차 했지. 근데 이번에는 그 두부를 부두라고 생각해서 아저씨한테 부두를 달라고 했어. 근데 아저씨는 부두까지는 알아듣고 두부를 줬지. 근데 너 두부로 이걸 끓이고 있는데 잠깐 엄마가 나갔다 오려고 아들이 보고 있으라고 했어. 근데 국이 끓고 있는데 얘 바보가 그거 자기 욕하는 걸로 알고 나쁜 소시라고 하면서 바닥에 엎어버렸어. 그래서 두부국을 못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자, 대금이 스토리를 대충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환이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이렇게 어떤 옛날 이야기를 이거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건 그 옛날 이야기 읽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 그 원래 옛 이야기는 듣고 말하는 게 그게 맛이야. 원래 얘기.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옛날 얘기가. 우리가 글로 읽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듣는 거, 또 들은 걸, 여러분 읽은 걸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또 아주 이렇게 입말을 살려서 잘 재밌게 전해주는 것들도 여러분 옛 이야기를 또 제대로 즐기고 감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이야기가 그 연자방아 끄는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는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두부두부 영차는 뭐에 관한 이야기야? 바보. 바보에 관한 이야기야. 자, 이 책에 보면 바보 이야기, 바보와 웃음보 해가지고 아예 바보에게 잡힌 옥새도둑, 두부두부 영차, 꾸중꾸중 신랑의 눈치, 옥으로 끌려간 바보 삼형제, 송편 까먹은 바보 사이, 남편 바보, 아내 바보, 이 6편이 다 바보들의 이야기. 근데 이 바보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보들이 제각각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부두부 영차에 나오는 바보는 어떤 바보야? 까먹기 바보. 잘 까먹는 바보야. 또, 그리고 또 소리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아, 이해. 그렇지. 사물의 이치를 잘 모르는 바보야. 또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책 몇 쪽을 보냐면 94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8째 줄 시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두부는 엄마, 두부는 왜 꼭 쥐어서는 안 돼? 이 맹꽁아, 두부는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하단 말이야. 그래서 물렁물렁한 두부는 꼭 쥐어봐. 다 으깨져서 못 쓰게 되지. 그럼 엄마, 돈은 왜 단단해? 이 녀석아, 돈은 쇠로 만들어졌고, 또 꼭 쥐지 않으면 작으니까 잃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야. 응, 알겠어. 다녀올게. 자, 이런 식으로 두부가 네. 뭔지 돈이 뭔지 이런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잘 뭐해?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101쪽 보겠습니다. 101쪽이 아니라 102쪽. 자, 셋째 줄 우리 채환이 읽어보겠습니다. 102쪽 셋째 줄 한번 잘 들어봐, 대금이. 네. 얘야, 이 솥이 왜 마당 가운데에 엎어져 있니? 엄마, 이 솥은 나쁜 솥이야.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소리니? 글쎄, 내가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는데 솥 안에서 부글부글하면 내 욕을 하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 내다 엎어버렸지 뭐. 그래, 욕을 얻어먹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여기까지. 자, 대금아 지금 읽은 부분 이해 갔어? 이해돼?
네. 아, 솥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 바보는 그 솥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엎어버렸다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이 아이는 뭐야? 그 솥에 물이 끓는 거, 두부, 돈, 이런 사물의 이치를 잘 모르는 그런 바보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 근데 이런 이야기, 두부두부 영차영차 이야기는 왜 썼을까? 아까 연자방학 끄는 어리석은 호랑이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호랑이, 그 호랑이, 못된 호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려주고 싶은 마음, 한풀이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썼더라면 이 두부두부 영차영차 같은 얘기는 왜 썼을까? 이거는 뭐라고 재미있으라고. 썼을까? 대금이, 심심할 재미있으라고. 대금이 뭐라고? 재미있으라고. 재밌으라고, 채안이. 그냥 심심할 때 재밌게 읽으려고. 심심할 때 재밌게 읽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속성, 성질들 중에는 바보짓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요. 비웃으면서 웃겨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도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뭐 슬랩스틱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뭐 넘어진다던가 아니 뭐 음식을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얼굴에 뭐 뒤집어 쓴다던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막 너무나 뭐 한 거야? 웃긴 거야. 왜 그 사람이 뭐야? 바보짓 하는 게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아, 웃음이 나.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야? 도덕적으로 보면 어떨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만약 그런 잣대를 갖고 보면 요 애가 이렇게 하는 거를 비웃어야 돼? 아니요. 어우, 저 바보, 저 한짓 봐, 저거.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이렇게 우리가 비웃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시연이, 어떻게 돼? 원래는. 원래는 잘 알려줘야 돼요. 잘 알려주고 도와줘야 돼, 사실은. 그런데 많은 옛날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바보를 놀리고 비웃는 얘기도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사람들이 착한 마음만 갖고 살지는 웃는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뭐 그 사람을 구박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바보들에 대해서 그걸 비웃는 재미 그런 재미를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그래도 되는가 괜찮은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그러니 이런 바보 얘기는 바보들을 비하하는 거다. 바보들 놀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늘 도덕적이고 옳고 바르기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재미난 걸 하고 싶어 한다. 웃긴 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착하지만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마음도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읽고 때로는 통쾌해하는 것도, 그러니까 재밌어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퍼져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시연이는 어떤 입장이냐? 음, 저는 음, 대부분 예능 프로에서 음,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언어로 웃기는 거로만 봐서 음, 몸으로 웃기는 거로는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고 설명해서 비웃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근데 시연이는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응. 사실 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그렇지. 근데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놀림감 삼아갖고, 그렇게 개그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재미와 웃음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것인지, 막 못생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희화해서 놀려먹는다든지, 이런 게 괜찮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는 안 좋다고 볼 것인지, 시연이는 어느 입장이라는 거야? 저는 그걸 보고 웃는 것을 안 좋은 거라고 뭐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거다. 그럼 되도록이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대금이가 보기에는.
저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재미있어야지 사람이 힘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거는 이제 흐뭇하게 있을 것 같아요, 개그맨들은. 채연이는? 저도 대금이랑 같은 의견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입장들을 달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바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신지체 장애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 아니냐, 놀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정신체 장애인을 그 장애를 가진 분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 해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놀림감으로 삼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하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라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분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가 만약 동생인데 형한테 막 5천 원만 너는 형을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단방위 장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있고, 만약 여러분이 아우의 입장, 동생의 입장이었다면 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금이 진행해. 채원이, 이게 안 됐어? 내 생각에는 뭔가 약간 꼴 좋다 생각이 조금 들면서도 찌- 꼴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불쌍한 느낌이 들 것 같아. 채원이는 나는 왠지 가담의 돈을 다 받았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왠지 부러운 마음이 들어도,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형이 나를 따라하려다가 이렇게 큰 코도 친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잘 나도 너무 막 따라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 난 형을 말한 건데, 어? 난 형을 말한 건데, 입장을? 내 뜻은 형의 입장. 내 추진 형 입장이야? 쌤이 잘못 얘기했네, 그러면. 대금이가 그 먼저 얘기해봐, 그러면. 좀 나는 왠지 그게 생각고 내가 생각할 것 같아. 뭐라고? 왠지 고쳤다고 사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있어도 뭐 나무만 매서 돈 조금만 벌고 오고 그 밥값은 밥은 비싸고 그냥 돈 자신이 잘 먹고 살려고 동생을 내쫓아야 자동 잘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금이도 나중에 동생 내쫓을 거야? 아니요, 어떻게 따라살 건데? 어차피 따로 살 거야? 그 내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어른이요. 아예 다른 데 살 거라고요. 아예 다른 데. 나도 나가고 너도 나가는가? 아, 자, 대금이 진행 다 했어? 아니요. 너들이 원하는 호랑이 도망치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너가 만약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호랑이라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차에 손 들었네. 태연이, 일단은 막 나무 뒤 같은 데 숨어서 119에 신고한 다음에 빨리 튈 것 같아. 시연이는 난 최대한 천천히 뒷걸음질을 하면서 호랑이에게 긴장을 주지 않게끔 하면서 도망칠 것 같아. 내가 호랑이를 만나면 일단 트임아, 계속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 도망칠 것 같아. 자극 안 하면서. 근데 호랑이는 멧돼지가 아니라서 뒤로 천천히 간다고 공격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극 안 하면 안 돼, 자극을. 너희가 호랑이 본 것도 아니잖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같은 데라고 붙였잖아. 아, 그렇긴 하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음, 하나는 채원이랑 겹쳐서 하나를 알았어. 해. 네. 음, 너희들이, 그러면, 돌배와 모래밧줄 있잖아. 응. 약간, 대금이는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살짝 알려줄게. 그, 중국 사신과 중국 사신이 돌로 배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엽서를 적어서 임금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임금이 돌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물에 띄우냐 이러니까 그게 온 나라 전체에 다 붙은 거지. 근데 그거를 읽은 한 소년이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러고 나라님을 만나갖고 모래밧줄을 주면서 엽서로 우리는 이미 돌배가 완성되었으니 먼저 모래밧줄을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보내라고 한 거지. 그래서 모래밧줄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임금이 아, 얼떨결에 우리가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시연이 제가 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들려줬고 그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이 임금이라면 되게 난처한 상황이잖아. 너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자, 시연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중국에서 우리 그 나라에다가 야, 돌로 만든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바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돌로 커다란 배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 문제야? 뭐가 문제야? 만들 수는 있어도 물에 띄울 수가 없어요. 돌로 배를 만들면 그 돌 배가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 돌로 도대체 배를 만들라니 뭐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니까 임금 입장에서 너무나 큰 고민이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그때 꾀를 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시연이의 질문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임금인데 힘센 나라에서 돌로 배를 만들어서 바쳐라 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진행해 시연아. 네. 대화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니? 어떻게 대처했을 거니? 음, 나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안내문에 붙일 것 같아. 아니면은 똑똑한 신하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대금은 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니? 나라면 일단 거절관이 전쟁하거나 아니면 과학을 잘하는 신하나 배를 잘하는 사람을 모은다 연구를 시킬 것 같아. 돌을 띄우는 방법을. 나는 채원이처럼 나도 나라에 붙여서 알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에게 약간 이런 식으로 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알지? 어, 아니지. 너희에게 가장 큰 일이 있었던 적은 언제야? 태아는 무슨 일이 있었니? 못 들었어. 응. 임금님이 다른 나라한테서 이렇게 재물을 바치라고 왔잖아. 이렇게 나라 간에서 큰 일이긴 하지만 너희가 가장 큰 일이 있었던 적은 언제니? 자, 나라 중국은 차원에서 지금 중국이 그런 요구를 한 게 너무나 큰일인데, 나라 차원이 아니라 최환이 인생 뭐 10여 년 사이에 사는 동안에 너가 겪은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냐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맞아, 시연아? 네, 아, 진행해. 음, 기억이 잘 안 나. 큰일이 없는, 나도 아니, 없는 기억이 건 아니고, 응. 5살 때쯤인가 음, 큰 게 한 번 났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인데, 기억이 그게?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시연이는, 나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딱 준비를 해서 가려는데, 원래는 그때가 아마 얼굴이 많이 바뀌어갖고, 항공에서 얼굴 사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얼굴 사진을 찍으러 갔어야 됐거든? 음, 네. 원래 예약해놨던 사진샵이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못 비행기를 갔어요. 못, 탔- 그래가지고. 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여행을 아예 못 간 거야, 진짜로? 네, 아, 여권을 못 바꿔가지고? 네. 어, 정말 큰일이었네. 저 아, 최한이, 5살 때 말고 딴 거 하나 기억났어요. 2학년 때 세계 일주를 갔을 때, 음, 이탈리아에서 독일까지 가야 됐거든요. 아, 근데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음, 야간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음, 그게 이탈리아에 늦게까지 좀 있어야 돼서 아, 거의 그 이탈리아 시간으로 치면은 한 밤 8시쯤에 음, 출발을 했거든요. 음, 근데 꽤 오래 걸려가지고 버스니까 음,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렸나? 해서 음. 거기서 시계에서 0시 00분 봤어요. 그게 큰일이야? 네. 영시 영영을 본 게 큰일이었어. 어이구야. 알겠습니다. 영시홍련물인 건 딱 0시 다음 04분도 날은 됐어요. 다음 날이에요, 시간이 좀. 자, 시연이 더 진행할 거야? 시연아, 더 진행할 거야? 아니요, 끝났어요. 끝났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게가 치는 건데. 안방장에서 한국전래동아집 이 안에 수십 편의 옛날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대금이는 딱 한 편 본 거야, 그 중에서. 나중에라도 대금이가 선생님,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옆에 공기가 쳐서. 창비출판사의 한국전래동아집 단방장수 이 시리즈가 또 이렇게 여러 권 있습니다. 이게 1권부터 15권까지 있는 시리즈인데 거기에 어쨌든 수백 편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 그 옛날 이야기를 또 이렇게 즐겨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옛사람들의 생각과 사는 모습도 추리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호랑이 뭐 바보는 바보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특징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아까 최환이나 시열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아주 찰리와 유명한 초콜릿 공장. 날씨와 초콜릿 아, 공장.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으로 재밌게 읽고 기회 되면 또 영화도 여러분이 한번 저는 이미 이거를 한 2년 전에 읽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직도 다음에는 귀엽다요. 저 책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